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The Planning Committee, 기획위원회는 계획을 하는 위원회, 기획위원회가 will most likely select, most likely는 필시로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필시로 선택을 할 거다. select라는 타동사가 나왔고요. 뒷부분을 채우는 건데 그러면 이 뒷부분은 선택을 할 거다. 선택을 여기에 뭐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뭐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select 다음에 나오는 말은 첫째 성격은 명사 성격이어야 될 거예요. 그쵸? 뭐뭐를 목적어로 쓰이는 건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명사 표현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뒤에 보면 provide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만약에 명사 표현이 나온다면 뒷부분에 명사가 끝나고 그 뒷부분은 수식 어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든지 문장을 수식하는 말이든지 뭐를 수식하든지 간에 수식 어구가 나와야 하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한 처리돼요. 기획위원회가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동사고 근데 동사인데 타동사니까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뒷부분이 수식어구가 아니라면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절이 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 성격을 가지는 절이죠. 그렇죠? 그런 절은 올 수가 있어요. 이 절은 명사 성격이기 때문에 select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서 보기로 나온 것이 명사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표현 두 가지가 나왔고 이 B하고 C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which하고 whichever는 명사절 접속사로 뒤에 나오는 부분을 명사절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들어가야 될지 명사절이 들어가야 될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B하고 C는 명사 앞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either를 넣어볼게요. either를 넣으면은 either firm. either firm은 둘 중에 아무 회사나 라는 뜻이에요. select either firm. 아무 회사나 선택할 거다. 필시로.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됩니다. select의 목적어. 그쵸? the best가 들어간다면 select the best firm. 최고의 회사를 선택할 거다. 이게 들어가든지 이게 들어가든지 either이나 the best는 firm이라는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 firm까지가 목적어가 되고요. 그러면 select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뒷부분이 이 부분이 수식 어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동사는 이 will most likely select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없고 얘는 뭔가 추가된다면 이 firm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수식어구는 아니에요. 동사죠. 그렇죠? 만약에 firm을 수식하게 만든다면 이 중간에 관계대명사 표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Either firm that provides the lowest bid.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그런 회사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거다. 아니면 the best firm that provides the lowest bid.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추가해서 뒷부분을 수식어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시 없으니까 이 부분은 수식어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틀리게 되죠. 그쵸?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추가됐잖아요. 뒷부분이 수식어구가 아니기 때문에 either이나 the best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하고 D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A하고 D는 둘 다 명사절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둘 다 대명사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이 firm을 수식하는 형용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firm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절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거가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위치가 이끄는 명사절은 이거는 정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보. whichever이 이끄는 명사절은 이거는
가리키는 것. 이 위치가 다양한 걸 가리킬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가리키는 것, 정보가 아니라 그 진짜로 약간 실질적인 것, 어떤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물질이 되는 거를 가리킵니다. whichever은. 근데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말로는 이 두 표현을 따로따로 쓰지 않고 섞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부터 너가 전부 봅시다. Which firm provides the lowest bid? 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떤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지, 어떤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지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보. 어떤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지 그 정보를이란 말이고, 정보랑 어울리는 말은 선택을 한다가 아니라 회사를 선택을 하는 거지. 정보는 발표하다. 이거랑 어울리는 말입니다. 발표하다라든지 안다든지 이런 거랑 어울려요. 우리말로는 그 회사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사를 발표한다고 할 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정보를 발표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지만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회사를 발표한다고 하면 그 회사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는 거죠. 아, 이런 회사가 입찰가를 가장 낮게 제시했더라.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들어가는 거는 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목적어랑 어울리는 말은 이 위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목적어랑 어울리는 말은 발표한다든지 안다든지 알려지지 않았다. 모른다. 이런 거랑 어울리는 말이고요. whichever이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 말은 이제 물질, 여기서는 회사죠.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돼요. Whichever firm provides the lowest bid. 이거는 어떤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든지 그 회사를 이란 뜻이에요. 그 회사를 선택할 거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쵸? 바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섞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하고 분명 차이가 있고 그렇더라도 이것도 역시 원어민한테 약간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면 원어민 아이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원어민들도 나중에 나이가 차고 많이 사용해보고 아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그렇게 하고 위치하고 위치에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믿을만한 사전에서 가져온 예문을 통해서 which하고 whichever 이 이끄는 명사절을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명사절인데요. 이것도 명사절이고 이것도 명사절이고 이것도 명사절이고 이것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보이죠? 그쵸?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명사절은 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 이 명사절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whichever이 이끄는 명사절은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물질적인 것이 된다고 했죠. 물질.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가 됐든지 어떤 물건이 됐든지 그런 거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위치가 이끄는 그 명사절은 정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말로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든 간에 뭐 나이가 20살이라면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고 나이가 뭐 연세가 50이 되신다면 5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걸 한순간에 갑자기 외국어를 통해서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자, whichever이 이끄는 그 명사절은 물질적인 것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whichever이 player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사절은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까? Whichever player scores the highest number of points. 어떤 선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든지 그 사람은 그 선수는 player. 이 플레이어가 will be the winner. 위너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 비동사가 나왔고 비동사는 앞뒤를 동격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위너하고 동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진짜 사람. 그래서 이 whichever 이 첫 번째 명사절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사전에서 찾은 문장인데 which가 이끄는 이 명사절들은 동사부가 전부 다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거는 그 정보를 안다, 정보를 모른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정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보. 아, 이런 정보를 나는 모릅니다.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모른다는 거하고 정보를 모른다는 것도 우리말에서 영어도 그렇고 다른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을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모른다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모른다. 정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I just don't know which one to choose. 어떤 거를 선택할지. 그 정보를 모르겠다. 어떤 거를 선택할지 정보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았어. 모르겠어. I don't know which of us was the more scared. 우리 중에서 누가 더 겁을 먹었는지 그걸 모르겠다. 사람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겁을 먹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 정보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이끄는 명사절은 이것이 이렇게 항상 정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또 whichever이 이끄는 다른 명사절을 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것도 봅시다. Whichever of you gets here first. 너네들 중에서 여기에 누가 먼저 오든지 will get the prize. 상을 받을 거다. 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너무 당연하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겠죠.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choose whichever bedroom you want. 아까 select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select하고 choose하고는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렇죠? 기능 2예요. 그렇죠? select whichever, choose whichever bedroom you want. 네가 어떤 침실을 좋아하든지 그 침실을 선택해. 침실을 선택하는 거죠. 그 침실을 선택하고 침실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whichever 이 명사절이 침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chever이 이끄는 명사절은 뭔가 물질적인 것, 그것이 사람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든지 물건을 가리키든지 그 물질적인 것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부가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격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동사부로 오게 되고 이 위치가 이끄는 명사절은 이렇게 안다 모른다 표현이라든지 확실치 않다 아니면 발표할 거다, 결정할 거다 이런 동사부랑 어울리게 됩니다. whichever이 가리키는 명사절하고 which가 가리키는 명사절이 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울리는 동사부가 많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whichever이 가리키는 명사절은 그 자체로 명사절 자체가 물질이 되는 그런 명사절이었어요. 명사절 그 전체가 그게 사람이 됐든지 어떤 장소가 됐든지
아니면 물건이 됐든지. 그러니까 whichever이 가리키는 명사절은 동격을 찾는다면 물질이나 사람이나 물건하고 동격이 되는 그런 명사절입니다. 그쵸? 근데 which가 가리키는 명사절은 이거는 그 자체로 정보가 되는 명사절이었죠. 그래서 동격이 된다면 which가 이끄는 명사절은 그 명사절 자체가 정보하고 동격이 되는 그런 명사절이었어요.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근데 whichever하고 which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또 왜 어렵냐면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which는 명사절 기능도 있지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whichever은 명사절 기능도 있지만 또 whichever은 부사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커버해 드릴게요. Did you see the letter which came today? 여기서 which는 명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 letter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which는 별 뜻은 없겠죠. 그냥 앞부분하고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Did you see the letter which came today? 오늘 온 편지를 봤어.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letter를 수식하는 거죠. 차이점은 명사절일 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쵸? 선행사가 없죠. 바로 동사의 목적으로 나왔거든요. 형용사절일 때는 앞에 수식을 해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를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house which was completed in 1856 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으로 나왔고 마찬가지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죠. 이 위치는 명사절이 아니라 the hou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입니다. The house which was completed in 1856 1856년에 완공된 그 집은 was famous for its huge marble staircase. 큰 대리석 계단으로 유명하다. 뭐 이런 말인데 위치가 여기 있는 위치하고 여기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선행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사절이고 여기 있는 위치가 나온 거는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이 whichever하고 이 whichever를 비교해 볼게요. 이 whichever은 whichever로 문장이 시작했을 때 그 절이 끝나는 곳에 동사가 나왔죠. 그쵸? 근데 이 whichever은 이 명사절이 아니라 이 whichever 절이 끝나는 곳에 주어가 나오면 주어. 왜냐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필요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ichever로 시작하는 건 똑같지만 이 문장은 명사절이고 이 문장에서 whichever이 이끄는 절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하던지 이런 뜻입니다. Whichever they choose.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we must accept their decision.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서도 마찬가지 뒤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절이거든요. 앞부분이. 여기도 whichever이 뒤에 나온 거는 이 문장도 똑같지만 이 부분은 앞부분이 완전한 절은 아니었죠. choose가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어가 됐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절은 명사절이죠. 근데 이 부분은 앞부분이 완전한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either have the double room either or 이런 구조네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A나 B란 뜻이에요. You can either have the double room or the family room. 더블 룸이나 패밀리 룸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끝이죠. 여기까지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하고 완전한 절이잖아요. 완전한 절인데 whichever you want. 둘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이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완전한 절에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whichever는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which는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좀 더 헷갈리게 하는 요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which나 whichever이 명사절일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것 중요하고 근데 항상 얘네들이 명사절만은 아니다. 문장에 따라서 which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whichever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